보상이 잘 나오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보험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사실 굉장히 싫어하지. 제가 화법이 다른 설계사보다 약간 달라요. 약간 한 5% 10% 정도 다르거든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 화재보험 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건에 대한 보험 가액, 그 다음에 건물 복구 비용, 그 다음에 이제 배상 책임, 이제 배상 책임은 화재 배상 책임 얘기하는 거예요. 화재 배상 책임, 그 다음에 시설 소유 배상 책임, 집기, 그 다음에 공장이면은 동산, 그 다음에 불났을 때 임시 거주비, 영업하시는 가게들은 영업 손실비, 요거를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건물 가액은 옛날 건물이면 평당 300만 원에서 한 550만 원 잡으면 돼요. 이게 사실 건물 원가예요. 여러분들 아파트 막 수십억 주고 사잖아요. 그 원가 얼마 안 돼요. 그거. 얼마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근데 복구 비용은 대략 가액의 10% 정도만 잡으면 돼요. 그럼 뭐냐면은 건물이 이제 예를 들어 옛날에 뭐 10년, 20년 전에 진 건물을 지금 새로 똑같이 지으려면 아무래도 자재비나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걸 보험회사에서 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상 책임은, 화재 배상 책임은 이제 옆 건물에 불 번졌을 때 하는 거고, 요거는 최대한 많이 넣는 게 좋아요.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넣는 게 좋고, 시설비는 이제 고객한테 물어보고 시설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물론 시설비 얼마 들었다고 그거 다 쳐주지는 않는데 그냥 넣어요. 그리고 시설은 집기하고 시설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시설은 안 움직이는 거, 집기는 움직이는 거, 이런 책상 같은 거는 다 집기고, 그 다음에 에어컨이 천장에 붙었다, 그거는 시설, 에어컨이 바닥에 있다, 그거는 집기, 이렇게 따지는 거고, 그래서 집기 얼마 들어갔어요 물어보는 거고, 동산 같은 경우는 물건을 만들어 놓고 판매하기 전까지 쌓아놓는 걸 동산이라고 하는데, 그걸 대략 항상 어느 정도씩 쌓아놓는지 물어보고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영업손실보상금이에요. 영업손실보상금. 이거 뭐냐면, 일단 자영업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음식점은 솔직히 이제 개척도 많이 띄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말씀드린 화법이 중요한데, 제가 위에 거 말씀드린 건 뭐냐면,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은 이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럼 불이 났으면은 건물을 이제 복구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에 영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영업을 못 하면은 담보상에는 영업 손실비용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 손실비용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내가 실질 손해를 본 거에 80%를 드리게 돼 있어요. 실질 손해를 본 거에 80%. 그죠? 근데 실질 손해를 보통 어떻게 따져요? 매출 가지고 따지잖아요. 매출 가지고. 매출 가지고 따지는데, 이게 사실은 실질 손해예요? 아니면 국세청의 신고한 기준이에요? 국세청의 신고한 기준이. 그럼 누락된 거는? 영업하면 솔직히 누락돼요. 누락되잖아요. 뭐 현금도 있고 하잖아요. 누락된 거는 쳐주지 않는 거죠. 업종에 따라 좀 다르지만 현금을 좀 많이 버는 업종도 사실은 솔직히 있단 말이에요. 식당들도 아직도 현금 내고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돈만 받아요. 사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원래 또 국세청에서도 다 알아가지고 현금 매출 20% 잡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질 손해의 80%를 배상을 해준다고는 했는데, 정작 돈 나오는 거 보면 실질 손해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치냐면,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이 아니라 실질 손해라는 이 말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약관이나 아예 증권 담보에도 써 있어요. 실질 손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우리 설계사들이 이제 주장을 하기가 굉장히 편한 건데,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식당 같은 경우는 쌀로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쌀 한 포대당 밥이 몇 그릇이 팔렸는지를 계산을 해. 예를 들면은 쌀 한 포대당 밥이 500그릇이 팔린다. 500그릇이 팔리는데, 근데 이달에 밥이 1500그릇이 팔렸어요. 1500그릇 팔렸어. 그러면 쌀을 3포대를 쓰는 게 맞겠죠? 맞잖아요. 쌀 한 포대당 밥이 500그릇이 팔리니까. 그럼 맞잖아요. 근데 쌀이 4포대 들어와 있네? 장부상에는 4포대가 들어간 거예요. 그 매입이 잡히잖아요. 쌀이 4포대 들어간 거예요. 매출상에 잡힌 거는 1500그릇인데 쌀은 4포대 들어왔잖아. 그럼 뭐 주인이 먹지 않는 이상은 이거 파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실제로 팔린 거는 몇 그릇이야? 2000그릇이 되는 거지. 이해하셨나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를 보험사에서 인정을 해요. 사실 잡아줘요. 실질 손해라고 본인들이 써놨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냥 1500그릇 팔렸으니까 1500그릇에 대한 것만 보상을 청구를 하게 되면 그 금액만 나오는 거고, 실제로 팔렸던 밥값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주는 거지. 굉장히 세밀한 거죠. 이거는 사실 제가 배운 건 아니고 우리 선배한테 배운 건데, 옛날에 배운 건데 딱 한 번 써먹었어요. 보상이 잘 나오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보험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사실 굉장히 싫어하지. 이런 거 찍는 거 알면은
저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도 똑같이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심지어 다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글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얼마를 손해봤는지를 보상해주려 했으면 그럼 고객이 실제로 얼마 팔았는지를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걸 역추적해가지고 밥을 몇 그릇 팔았는지를 보려면은 쌀이 매입이 얼마나 됐는지를 따져보면 되는 거고, 밥이 1,500그릇 팔렸어도 내포되면은 한 포대당 500그릇씩 팔리는 거니까 실제로 2,000그릇씩 팔리는 거기 때문에 고객한테는 굉장히 큰 이득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 2달까지 보상을 해드리는 게 바로 영업 손실 보상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화법이 다른 설계사보다 약간 달라요. 약간 한 5% 10% 정도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가 거의 대부분의 계약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화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화법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평범하게 설명하는 거에 내가 5%나 10%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고객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신뢰감이 되고, 불나면은 이 사람만 믿으면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신뢰가 확 가는 거지. 오늘은 제가 화재보험 화법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설계사님들 대부분 솔직히 좀 모를 법해서 알려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 또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